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월급만으로 20억을 만든 부의 자동화, 자동 부의 습관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나온 지는 1년 정도 된 책인데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15년 연속 아마존 재테크 1위, 그리고 뉴욕타임즈 31주간 베스트셀러, 미국에서 170만 부가 판매된 책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저자가 쓴 책이에요. 어떻게 자동 시스템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렵지가 않고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와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5년간 50만 명의 인생을 바꾼 자동화의 힘, 돈은 습관이 벌게 하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 부자 습관은 전 세계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15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올해의 경제 경영서라고 뽑히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100만 장자의 수는 10여 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년마다 100만 장자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100만 장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동 부자 시스템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된 이유는 자신에게 먼저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택 소유주는 부자가 되고 세입자는 가난해집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실패하는 법 없는 자동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인터뷰한 이런 자동 부자 습관을 가진 부자가 부자 되는 방법을 자신의 부모님에게 배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신혼 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줬대요.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배우자와 예산을 짜고 저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산을 짜는 건 소용없다고, 다 집어치우고 수입의 10%는 무조건 저금을 해라 라고 했대요. 미처 다른 데 쓸 생각할 겨를도 없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여기다 쓰고 우리가 뭐도 사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상의하지 말고요. 그냥 저축을 해버리래요. 그리고 은퇴 자금을 먼저 모아라 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책은 미국 책이라서 미국의 은퇴 401k라는 그 퇴직연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을 살 돈을 모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 모두가 이제껏 자신들이 한 최고의 투자는 집을 산 것이었다고 하셨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빌린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라 라고 했대요. 아무리 주변 친구들이 매일 집을 꾸미고 외식하느라 야단 법석을 떨어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데 힘쓰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데 돈을 허비하고 있는지 깨우쳐 주신 거죠. 담배 사는 돈만 아껴도 2년 안에 집을 살 계약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대요. 아침마다 비싼 커피를 사느라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을 투자하라 라고 가르치고요. 새를 들어 살면 남의 배만 불리고 자신은 거지가 될 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집을 사면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결혼을 빨리 했고요. 20대 중반에 집을 사서 40대 후반이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거란 결론을 냈대요. 25년 정도 갚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요, 40대 후반이 아니라 30대 후반, 그러니까 15년 정도 만에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요.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때부터 매달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죠. 30대 후반에 이제 대출을 다 갚고 그때부터 모은 돈을 또 하나를 사게 된 거예요. 월급에서 무조건 저축이 자동이체 되게끔 해놓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자동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재정 관리를 자동화하는데 그야말로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 딸 루시도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
자동이체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 금방 가능하죠. 최대한 빨리 수입을 늘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생각을 한대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도 돈이 그냥 없어서 못 모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수입이 올라간 사람을 붙잡고요. 당신 저축이 늘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많음과 적음과 상관이 없어요. 저축 금액은. 실제로 제가 상담 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이상 쓰는 집도 있고요. 500을 벌어서 250 저축하는 가정이 있어요. 자, 젊은 사람들은요. 커피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주스 이런 군것질만 해도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훌쩍 써버린다고 해요. 뭐 담배를 필 수도 있고요. 자, 돈을 많이 아끼라는 게 아니라 약간만 아껴보자라고 강조합니다. 하루에 5,000원만 아껴보면 어떨까요? 영상 보시는 분도 하루에 5,000원이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3살에 아주 젊은 사람이 매일 5,000원씩 저축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한 달에 15만원, 1년에 200만원입니다. 얼마 안 되죠. 하지만 이거를요. 50년간 평균 주가 상승률이 10%로 수익률을 잡고요. 65살까지 계속 저축하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5,000원씩 23살부터 65살까지 그러니까 한 42년간 10%의 수익률로 대략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5,000원만 그냥 평생 모아도 12억 정도가 모이는 거죠. 대신 여기서 함정은 이제 주가 상승률 10%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되지 은행이자 2%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금융 지식이 있으면 20%, 30% 수익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하루에 10,000원씩이요. 한 달에 300,000원씩 연수익 10% 상품에 투자하면 40년 만에 모으는 돈이 바로 19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빨리 저축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축을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4세 결혼해서 25살에 저는 이 계산을 끝냈어요. 아, 내가 환갑이 넘으면 난 무조건 부자구나. 저의 저축 플랜은 수입의 50% 저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뭐 수입의 10%를 저축을 하는 경우 진짜 지금 뭐 월급만으로 20억 원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진짜 10몇 억, 20억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140만 원을 외식에 쓰고 있대요. 1년에 1680만 원. 제 통장에 있는 저축액은 지금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실제 현실이 통장엔 돈이 없는데 엄청 씀씀이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모으는 거예요. 월급이 적어서 그래요. 라고 핑계를 대고 있죠. 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누구나 자동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돈을 벌고 있다. 이거는 반복해야 돼요. 돈이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 돈을 모으지 못해요. 돈이 충분해 라고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투자한대요. 가난한 사람은요, 돈을 벌게 되면 이 돈을 남에게 줘버린대요. 남 누구한테 줘요?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고요,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요,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주고요, 정부에 세금을 줘요. 가난한 사람은 옷가게 주인한테 갖다 주고, 치킨 주인한테 갖다 주고, 다 돈을 남한테 줘버려요. 하지만 부자는 나에게 먼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지난주에 나는 총 몇 시간을 일했다. 나는 시간당 얼마를 벌었다. 한번 적어보세요. 지난주 나는 은퇴 자금으로 얼마를 저축했다. 그래서 지난주 내가 자신을 위해 일한 시간은 몇 시간이다. 자, 지난주에 내가 나를 위해 일한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축한 금액을 우선 적어보세요. 아까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시간당 얼마를 벌었다 적었죠. 자, 내가 저축한 금액이 10만 원이다. 나는 시간당 페이가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나는 나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이에요. 저축한 금액을 나의 시간당 금액으로 나누는 거죠. 만약에 빵이다. 난 저축을 안 했다. 그럼 나는 나를 위해 전혀 일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일한 건가요? 사업주를 위해, 치킨집을 위해, 카드회사를 위해, 집주인을 위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된다. 당신은 과연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남겨두고 나와서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남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도 채 투자하지 않는다니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동 부자의 맹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김유라는 이번 주부터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나를 위해 일하기로 맹세한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는 내 총 수입의 몇 %를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할 것이다. 라고 서명하는 거죠. 내가 시간당 10,000원짜리 사람이다. 그럼 내가 적어도 하루에 10,000원은 저축을 하자는 거죠. 한 달에 30만 원이겠네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저축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나를 미워하면 못생겼으니까 화장품을 더 발라야 돼. 못생겼으니까 옷을 좀 더 사 입어야 해. 이런 식으로. 나는 좀 하찮은 사람이니까 있어 보이기 위해서 차도 좀 뽑아야 되겠고, 남이 나를 무시할지도 모르니까 집도 좀 넓은 데로 가야겠고, 막 이렇게 소비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알면 아무거나 입고 아무거나 발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책을 읽은 분은요,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기가 어떤 개념인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요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 대다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 이거예요. 당신은 밤에 마음을 푹 놓고 잘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직장이나 건강 혹은 배우자를 잃게 될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지거나 주식이 붕괴되거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예비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모으는지. 진정한 자동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3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월 300을 쓰고 있다면 최소 900은 마련해 놔야 한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는 1년치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혹시 실직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좀 천천히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겠죠. 제 주변에 정말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은퇴하신 분들은 이걸 잘 해놓고 은퇴를 하십니다. 그동안 또 이제 새로운 걸 막 준비를 하시는 거죠. MMF, MMA, CMA라는 통장을 보시면 국공채에 투자를 해서 이자를 줘요. 아주 조금. 그런 것들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딱 3가지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볼게요. 첫째, 수입의 10%를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기로 결심한다. 둘째, 투자를 자동화한다. 자동이체에 무조건 시켜놓는다. 이 뜻이에요. 셋째, 집을 사고 대출금을 조기에 갚는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다라고? 부자가 되려면 뭔가 더 있어야 할 텐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대출금을 빨리 갚는 방법.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재테크 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 처음 봐요. 되게 신기해. 자동 부자의 모기지론 2주 상환 계획. 2주 상환 계획이 뭘까요? 30년 만기 모기지론을 보통 받고요. 보통 매월 상환 금액을 갚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월별로 상환이 돼 있죠. 근데 그거를요, 금액을 2번으로 쪼개서 2주에 한 번씩 갚으래요. 2주마다 한 번 100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자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주급제일 거예요. 호주도 그렇고. 주급제는 이거를 주별로 내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우리처럼 월급제는 좀 힘들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월급이 부인과 남편 월급 날짜가 좀 다르거나
보너스가 좀 일찍 들어오면 이걸 빨리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0을 갚는 게 아니라 2주에 100만 원씩. 그러면 이자를 갚는 날짜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반 3년 이내에 다 갚아버리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또 나오죠. 리볼빙 제도가 일상화된 미국에서는 보통 최소 상환액만 갚고 있대요. 신용카드 대금을. 이거 리볼빙 여러분 너무너무 이자가 비싸요. 840만 원의 카드 빚을요, 18%의 이자를 내면서 매달 최소 상환액만큼 갚는다면 총 얼마를 갚게 되는 걸까요? 최소 상환액이 우리나라는 10% 정도 됩니다. 840 중에 84만 원만 내면 나머지를 연체로 보지 않고요. 다음 달로 2월 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자가 18%나 됩니다. 완전 고리대금이죠. 자, 이렇게 10%씩 조금씩 갚으면요, 무려 2,601만 원을 갚아야 돼요. 와, 근데 이런 식으로 빚을 갚으면요, 총 30년이 걸린대요. 와. 그래서 리볼빙을 이용하면서 평생 카드 빚만 갚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카드 발급 권유를 받을 땐 이렇게 해보래요. 싫어요 라고 하라고 합니다. 아니요, 전 신용카드 필요 없어요. 아니요, 10% 할인 안 받아도 돼요. 아니요, 6개월 무이자 할부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라고 써 있어요. 저는 체크카드를 쓰다가 지금은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할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왜? 할부는 내가 번 돈보다 많이 쓴다는 증거예요. 부자가 아니죠. 네. 돈을 요만큼 벌었으면 그 이하로 써야지, 더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부자인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럭셔리한 척하면서 할부를 긁으시는 분이 있다면 현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이 없는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이자가 되게 높기도 하고 무이자도 여러분 좋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할부는 쓰면 빚이 쌓여가는 개념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빚이 있다면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카드를 없애고 더 나은 이유를 제공하는 경쟁사로 주거래 카드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카드 끝내기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대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도 소개가 됐던 이 시스템은요, 카드 빚을 다 갚고 난 다음 카드 사용액을 모두 청산하고 신용카드를 없애라 라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요, 신용카드를 우선 가위로 잘라라. 그 다음에 잔액을 갚아라. 카드가 실물이 있는 한 자꾸 긁게 돼요. 그러니까 가위를 일단 잘라버리는 거죠. 자동 부자가 된다는 건요, 결코 부를 축적한다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기도 하죠. 이 책은요, 진짜 제가 요약을 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한 책이에요. 자동 부자 습관, 월급만으로 어떻게 20억을 만들 수 있는지 자세한 표와 차트와 함께 나와 있어요. 하루에 5,000원, 하루에 10,000원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특히 20대부터 하면 60대 부자가 되기 아주 쉽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읽으면 더 좋은 책, 자동 부자 습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